나이 40에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제임스 힐은 아직 월급 $30를 받으며 전시 논문을 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돈을 가진 유력한 친구도 없었지만 이보다 강력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상상력이 그것이다. 그의 심한에는 미개발지인 북서부 지역을 관통하고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철도가 보였다. 그의 상상은 너무도 생생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이러한 철도 시스템이 가져다 줄 이득에 대해 얘기하였다.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익숙히 접한 너무 유명한 일화이므로 생략한다. 대신 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의 위대한 북부철도 시스템은 그의 상상 속에서 이미 현실이었다는 사실이다. 그의 철로는 여타 모든 철로가 그러한 것처럼 강철과 목재로 지어졌고 다른 철도가 그런 것처럼 건설을 위해 자금이 동원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임스 힐의 성공의 진면목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그가 소지방 도시에서 월급 $30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작은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거대한 철로를 건설하기까지 그의 상상 속에 있었던 미미한 실마리는 현실보다 더욱 생생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영혼, 즉 정신의 작업장인 상상력의 힘은 무한하다. 그 작업장에서 사고라는 자료는 철도와 고층 빌딩, 공장과 모든 종류의 물질적인 부로 짜여지게 된다. 나는 사고가 물질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에겐 육신과 호흡 그리고 날개가 있다. 이를 이용하여 이 세상을 선으로도 악으로도 이끌 수도 있다. 우리가 신비한 사고라고 부르는 것은 지구 반대편에까지 미치며 축복이 될지 재난이 될지 바퀴 자국을 내며 전진하게 한다. 우리는 생각을 엮으며 미래를 세운다. 선이 될지 악이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세상은 그렇게 엮여진다. 사고는 운명이 가지는 또 다른 이름. 이제 운명을 선정하고 기다려라. 사랑은 사랑을 낳고 증오는 증오를 부를 테니까. 상상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비치는 거울이라면 여러분은 자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기 자신을 비춰볼 권리가 있다. 당신의 소원을 그대로 비춰주는 마법의 거울을 보며 갖고 싶은 집과 굴리고 싶은 공장과 경영자가 되고 싶은 은행, 그리고 인생에서 원하는 지위를 비춰볼 권리를 가진다.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다. 이를 사용하라. 상상력은 쓰면 쓸수록 더욱 효과적으로 당신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뉴욕시의 브루클린 교가 세워져 있는 곳의 동쪽 끝에 한 노인이 구두 수선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곳에 건축업자가 와서 거대한 철 구조물을 위해 땅을 측량하고 토대를 쌓을 곳을 표시할 때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불가능한 일이야 하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넓고 작은 구두 수선점에서 밖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흔들며 자문한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었지? 그는 바로 눈앞에서 다리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분석할 상상력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 다리를 계획한 건축가는 교각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첫 번째 삽질을 하기 훨씬 전에 이미 완성된 다리를 현실로 보았다. 그는 상상 속에서 오래된 아이디어들을 새롭게 조합했기 때문에 상상 속의 다리를 현실화할 수 있었다. 한 교육기관에서 전기의 발달을 토대로 실험을 거듭한 결과 인공 햇빛으로 작물을 재웠다가 다시 깨우는 법을 발견했다. 이 발견으로 태양이 없이도 채소와 화훼를 자라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년이 지나자 도시 주민들은 흙더미와 전기 불빛으로 베란다에 야채를 기를 수 있었고 1년 내내 새로운 야채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었다. 이 발견과 약간의 상상력 그리고 루터 버뱅크가
원예 분야에서 발견한 업적에 힘입어 주민들은 베란다에 야채를 심어 연중 싱싱한 야채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야외의 일광 아래서 자란 야채보다 더욱 큰 야채를 수확할 수 있게 되었다. 캘리포니아 해변에 있는 한 도시에는 건물 부지로 적합한 땅은 모두 개발되었다. 다행히 도시 주변부에 가파른 언덕이 있었는데 경사가 심해 건물을 올릴 수가 없었고 언덕 저편으로는 지대가 낮아 하루에 한 번씩 물의 역류 현상이 일어 이 또한 개발에 적합하지 않았다. 어느 날 이 도시에 상상력이 풍부한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은 사물을 예의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도착 첫날 그는 그곳에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는 가파른 경사 때문에 건축 부지로 부적절한 언덕을 싸게 사들일 수 있었고 매일 역류하는 물에 잠기는 땅도 저렴한 값에 사들일 수 있었다. 이것은 부가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헐값에 사들일 수 있었던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폭발을 통해 그는 경사진 언덕을 없애고 트랙터와 땅을 고르는 기계로 고도를 낮춰 훌륭한 건축 부지로 만들었고 남아도는 흙으로는 고도가 낮은 땅을 채워 해수면보다 높이 끌어올려 이 또한 훌륭한 건축 부지로 만들었다. 이로써 그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불필요한 곳에 있는 흙더미를 필요한 곳으로 옮겼으며 그 쓸모없는 흙더미들을 상상력과 결합시켜 가능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부른다. 그가 정말 천재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다만 다른 사람들도 그가 사용한 것처럼 상상력을 사용했다면 그들 역시 성공할 수 있었으며 천재가 될 수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화학 반응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 원소를 적절한 비율로 혼합해주면 결합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 또한 어떤 화학 성분들은 일정 비율로 섞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있다.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 물을 만드는 것이 그 예이다. 다양한 물리적인 요소들을 결합하여 더 큰 가치를 발생시키거나 그 산물이 본래의 구성 요소와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되는 예는 화학 반응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흙더미를 날려버리고 남아도는 흙더미를 이것이 필요한 저지대에 채워놓아 이전의 흙더미에는 가지지 못했던 가치를 부여한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무쇠로 불리는 선철은 별 가치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 탄소, 실리콘, 망간, 인 등을 정해진 비율로 섞으면 더 유용한 철이 된다. 이에 다른 성분을 적절한 비율로 섞고 숙련된 노동력을 가하면 이 쇠는 바로 시계의 용수철로 둔갑하게 되며 경제적 효용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런 모든 변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형태를 보유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다. 벽돌과 목재, 못, 그리고 유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치자. 그 자체로는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눈에 거슬리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를 건축가의 상상력과 약간의 숙련된 노동을 결합하면 그것은 임금님도 부럽지 않은 아름다운 저택이 탄생하게 된다. 나의 사무실 길 건너편에 작은 인쇄소가 있는데 그곳의 주인과 조수는 근근히 생계를 이어갈 만큼만 수입을 올리고 있을 뿐이다. 그곳으로부터 약 12블록도 안 되는 곳에 이 세상에서 가장 현대적인 인쇄 공장이 있다. 그곳 사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여행하는 데 보내고 있으며 한평생 쓰고도 남을 부를 축적하였다. 22년 전만 해도 이 두 인쇄업자는 동업관계에 있었다. 규모가 큰 인쇄소의 주인은 인쇄업의 상상력을 결합시킨 사람이다. 독창적인 상상력의 소유자인 그는 광고 카피라이터 업무를 인쇄업에 접목시켰다. 그는 인쇄를 의뢰한 고객의 업종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해 광고주에게 고객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광고 문구를 인쇄물에 새겨줌으로써 사업을 확장하였다. 다른 인쇄업체에서는 이를 모방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인쇄 단가도 업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는 인쇄 공정의 상상력을 결합시킨 덕분으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앞에 인용한 예를 읽으면서 이미 이 원칙의 첫머리에서 언급되었던 내용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특히 자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가장 효용성이 크고 위대한 일은 기존의 사고를 새롭게 결합시키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상상력을 적절히 이용하게 된다면 실패와 실수도 무한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 될 것이다. 상상력을 이용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진리를 종종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인생의 커다란 불행과 고난도 종종 황금 같은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이다. 미국에서 가장 정교하면서 상품 가치도 뛰어난 조각품을 만드는 조각가는 한때 우편 배달부였다. 어느 날 그는 천만다행으로 결과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다. 그는 보상금으로 받은 $5,000로 학교를 다녀 조각가가 되었다. 단지 두 손과 상상력의 산물인 그의 조각은 우편 배달부로 일하면서 사지가 멀쩡할 때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녔다. 그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게 된 후 자신의 노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했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상상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도 이처럼 자신의 노력이 상상력과 결합될 때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한지 모를 수 있다. 상상력의 뒷받침 없이 두 손의 수고로만 얻은 것은 단지 작은 이득밖에 안겨주지 않지만 똑같은 손이라도 상상력을 통한다면 더 많은 부를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상상력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상상력을 스스로 개발하는 방법, 또 하나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계하는 방법이다. 카네기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냈다. 그는 자신의 풍부한 상상력을 이용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능력을 지닌 인재들을 모았다. 자신의 명확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상상력이 개발된 전문가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카네기의 마스터마인드를 구성한 사람들은 화학 부분에 상상력을 지닌 사람, 재정 부문에 상상력을 지닌 사람, 또 영업 부문에서도 뛰어난 상상력을 지닌 사람도 있었다. 카네기의 세일즈맨 가운데 가장 뛰어났던 찰스 슈왑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만약 자신의 상상력이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과 연대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대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으로 맺어진 연대, 사업관계와 친구, 고용주와 고용인 간의 연대가 그것이다. 모든 사람이 고용주로서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신에게 이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능력을 지닌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과 연대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다. 카네기는 다른 철강 기업의 경영자보다 월등히 많은 수입 백만장자를 그의 직원 가운데서 배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찰스 슈왑은 바로 카네기와 같은 사람과 연대를 하여 성공을 거둔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고용인의 입장이 연합에 가장 유익한 면을 지니고 있음을 종종 볼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지휘할 책임을 지기에 적합한 자질을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는 이러한 연대로 최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안다. 지나간 과거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와 상관이 있으므로 나는 걱정하지 않겠다. 걱정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므로. 상상력의 무한한 파워. 아마도 세일즈 분야에서처럼 상상력이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는 곳은 없을 것이다. 세일즈의 달인은 자신이 팔려는 상품의 장점을 상상 속에서 볼 줄 알아야 하며 만일 이것이 안 된다면 그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몇 해 전에 전대미문의 중대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품목은 물건이 아니고 오하이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죄수의 자유와 갱생 시스템의 개발이다. 이 프로젝트는 법을 위반하여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일대 변화를 일으켜줄 시스템이었다. 이 거래를 예로 드는 것은 세일즈 영역에서 상상력이 얼마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밝히기 위한 분석을 했기 때문이며 설명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적인 인용을 하는데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오래전 나는 오하이오 교도소에서 초청 강연을 하였다. 내가 연단에 섰을 때 군중 가운데서 10여 년 전만 해도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업가를 보게 되었다. 그가 바로 내가 출감시켰던 비이다. 그의 출감에 관한 이야기가 한때 미국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아마 미국 사람은 이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나는 비와 면담을 하는 도중에 그가 문서 위조 행위로 20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60일 만에 이곳에서 꺼내주겠소. 그는 씁쓸히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열의는 감사합니다만 나는 당신의 판단에 동의할 수 없군요. 이미 20명이 넘는 유력 인사들이 나를 빼내려고 갖은 애를 다 썼지만 모두 실패했소. 불가능한 일이오. 나는 그의 바로 마지막 말 불가능한 일이오가 나에게 그를 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보이라고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뉴욕으로 돌아왔고 그 즉시 그의 부인에게 짐을 꾸려 오하이오 교도소가 소재한 콜럼버스시에 거주할 것을 부탁하였다. 나는 내 마음속에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그 목표는 바로 비를 오하이오 교도소에서 출감시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석방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과라는 낙인을 그의 가슴에서 지워버리고 동시에 그의 석방을 도와준 모든 이들의 영예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세일즈맨이 자신의 판매 능력에 의구심을 품게 되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단 한 번도 그의 석방이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비의 부인과 콜럼버스에 와서 총본부를 마련하였다. 다음 날 나는 오하이오 주의 주지사를 찾아가 본인의 방문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지사님, 저는 오하이오 교도소에 수감된 비의 석방을 요청하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저에게는 그의 석방을 요청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주지사님께서 그를 당장에 석방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라도 그가 석방하는 날까지 이곳에 머물 작정입니다. 비는 복역 기간 중에 오하이오 교도소에서 통신교육 시스템을 창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선 주지사님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교육으로 그는 오하이오 교도소에 수감된 2,518명의 죄수 가운데 1,729명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교육 도구를 스스로 조달하여 오하이오 주에는 동전 한입의 재정 부담도 발생시키지 않았습니다. 교도관과 담당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복역 기간 중 교도소의 규칙을 존중하고 이를 잘 지켜왔다고 합니다. 1729명을 갱생하도록 영향을 미친 사람이 구제불능의 악인일 수는 없는 것이겠죠. 저는 다시 한번 비의 석방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그를 죄수를 위한 교육기관 대표로 삼아 미국 전역의 교도소에 있는 16만 명의 수감자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만 주지사님께서 이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그를 석방하는 특단의 조치로 주지사님께 반대 여론에 부닥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지사님이 다음 선거에도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표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빅 도나헤이 오하이오 주지사는 이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쥔 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그것이 비의 석방으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설령 5,000표를 잃게 되더라도 그를 석방하겠소. 그렇지만 이에 서명하기 전에 나는 교도관과 담당 목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아두어야겠소. 또 사면위원회의 추천서도 필요하오. 당신도 알다시피 주지사는 청문회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데 이들이 그 회의의 대표자들이요. 이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된 것이다. 그리고 그 협상 과정은 5분도 채 소요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오하이오 교도소의 담당 목사를 대동하고 담당 목사와 교도관, 사면위원회가 석방에 동의한다는 것을 통보하기 위해 주지사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로부터 3일 후에 마침내 비의 사면이 이루어졌고 그는 철창을 나와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세부 사항을 시시콜콜 밝힌 것은 이 거래를 성사하는데 하등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이다. 내가 준비하기 전에 모든 재반 사항은 이미 최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상황이었다. 바로 그 비가 이미 그러한 준비를 다 갖추어 놓았는데 수감 동안 1729명의 죄수들에게 베풀었던 선행과 서비스를 통해 닦아 놓았던 것이다. 그가 세계 최초로 교도소 내 통신교육 시스템을 개발했을 때 이미 감옥문을 여는 열쇠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석방을 위해 노력했던 그의 지인들은 어째서 실패하였을까? 그들은 바로 상상력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그들은 아마 비의 부모님이 유력 인사라느니 혹은 그가 다른 죄수와는 달리 고등교육을 받아 질이 다르다느니 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의 석방을 요청하였을 것이다. 결국 그들은 오하이오 주지사에게 그를 사면하기에 충분한 동기를 유발시키지 못했음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의 석방을 요청하기 전에 진작 석방되었을 것이다. 내가 주지사를 방문하기 전 나는 이미 상상 속에서 주지사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어떻게 하면 가장 강력하고 호소력을 지닌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을까를 그려보았던 것이다. 마치 실제로 그의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상상해보고 발생 가능한 사항들을 체크하였던 것이다. 비의 사면을 요청하였을 때 나는 미국 전역의 교도소에 수감된 16만 명의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가 시작한 통신교육 시스템의 덕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그의 부모님을 들먹이지도 않았고 그의 몇 년지기 친구라는 등의 사실을 들먹이지도 않았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그의 사면에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16만 명의 수감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비해서는 근거가 미약하게 느껴진다. 주지사가 결정을 내린 것은 단지 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비가 출감되었을 때 16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가 얻을 혜택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상상력으로 얻어진 결론이었다. 물론 그것은 세일즈맨십으로 볼 수도 있다. 출감이 이루어진 후 1년 열흘 비의 출소를 위해 힘썼던 이가 찾아와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죠? 그 질문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사실 이 일은 제가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가장 쉬운 일이었는걸요. 제가 착수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 중 대부분은 이미 갖추어진 상태였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비가 스스로 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그는 내가 말하려는 바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상 정확한 각도에서 접근하기만 한다면 모든 난제도 의외로 쉽게 풀리기 마련인데도 말이다. 비의 출감을 가능하게 한 데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내가 떠맡기 전에 이미 그가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하이오 주지사를 만나기 전에 나에게는 비의 석방을 요구할 권리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자신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이에 따라 비의 석방을 요구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고 성공적으로 살아왔다면 축하한다. 만일 당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쉽게 망각한다면 당신을 동정한다.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 장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텔레파시에 관한 원리를 이번 사건과 연결해보자. 주지사는 내가 언급하기 전에 이미 타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설령 나의 사고가 그의 두뇌로 전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눈동자에 어린 자기 확신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긍정적인 톤으로 이미 이 사건에 대한 나의 믿음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인용한 것에 양해를 구하는 바이나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비의 경우는 이미 미국 전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으므로 사례에 동원하였다. 나는 그의 출소에 내가 담당한 자그마한 역할에 대해서도 과분한 평가를 거부한다. 이는 전적으로 이미 있었던 요소들을 조합할 수 있었던 작업장으로서 나의 상상을 이용한 결과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은 어떤 세일즈맨이라도 그의 상상력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서 밝힌 바와 같이 어떤 사안에 개인의 이름을 거론하는 데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였지만 이를 통해 상상력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의의를 지닐 것이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비를 사면하게 된 사건만큼 15가지 성공의 법칙을 잘 설명해주는 사건을 겪은 적이 없다. 이는 특히 세일즈맨십에서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설명해주는 또 다른 예가 될 것이다. 모든 문제에는 이에 접근하는 수만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최상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바로 이 최상의 방법을 발견하면 문제는 쉽게 풀리게 마련이다. 당신의 제품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대부분 이를 판매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상상력을 이용하면 알맞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제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인간 고유의 속성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인간은 당신의 이익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때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때 이를 잘 들어준다. 앞문장을 내가 오하이오 주지사에게 비의 석방을 위해 제시한 상황에 비추어 살펴보라. 나는 비를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아닌 미국의 16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를 위해 그의 석방을 요청하였다. 상상의 능력을 보유한 세일즈맨이라면 물건을 팔 때 구매 의향자가 이 상품으로 얻을 혜택이 뚜렷한 것처럼 느끼도록 화수를 구사한다. 단지 세일즈맨을 돕기 위해 제품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을 하게 마련이다. 이는 냉정한 사실이든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이지만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말해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한다면 당신이 죄수를 교도소에서 꺼내려 하든 물건을 팔려고 하든 어떤 경우라도 이에 접근하는 방법과 제시할 수 있는 요소를 알게 될 것이다. 상상 속에 이미 어떻게 하면 구매자에게 강력하고 가장 솔깃하게 이익을 주는 것을 제시를 할 수 있는가를 그려보라. 그것이 상상력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전과의 기록을 들춰내려고 애쓰는 사람치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만한 불명예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유유상종에 숨겨진 원리. 한 농부가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잘 훈련된 셰파드도 데려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개가 도시에는 별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그는 개를 데리고 시골에 가서 농가 대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발을 쩔며 목발을 짚은 사람이 나왔는데 개주인은 집에서 나온 이에게 인사를 하고 물었다. 이놈은 아주 훌륭하게 훈련된 셰파드입니다. 이 개를 처리하고 싶은데 사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목발을 짚은 사람은 아니요 하고는 문을 닫았다. 개주인은 대여섯 농가를 돌아다니며 똑같이 질문하였고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같았다. 결국 개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도시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상상력에 힘을 지닌 지인에게 이 일을 얘기하였다. 그 지인은 개주인이 개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다. 그 지인은 내가 당신을 대신해 이 문제를 해결해보죠 라고 제안했다. 그는 의지로 가득 차 다음날 아침 개를 데리고 개주인이 바로 전날 방문했던 집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다. 똑같은 사람이 목발을 짚고 나왔다. 상상력을 지닌 그는 인사를 하고 이렇게 용건을 말하였다. 류마티즘 때문에 다리를 저는 것 같군요. 제 생각엔 당신을 위해 자잘한 일을 해결해 줄 개가 필요할 듯 싶은데요. 지금 보시는 이 개는 소와 양떼를 몰아 야생동물로부터 그 동물들을 보호하고 기타 쓸모있는 재주도 많이 있습니다. 100달러에 팔려고 합니다. 그럽시다. 그 개를 사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거래가 성사되었다. 이 또한 상상력의 힘으로 가능했다. 누구도 남이 처리하려고 하는 개에게 관심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양떼를 지키고 소를 몰아오고 다른 재주도 갖고 있는 개라면 가지고 싶을 것이다. 그 개를 산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어제 거절했던 바로 그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다. 달라진 것은 그 개를 파는 사람이었다. 만약 상상력을 지녔다면 누구도 다른 사람이 처리하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쯤은 알 것이다. 흡인 이론에서 밝힌 유유상종의 원리를 기억하기 바란다. 만약 실패하리라 생각하거나 실패한 사람처럼 행동하면 결국은 실패의 결과를 부르고 말 것이다.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사용해야 한다. 나이아가라 폭포의 경우만 봐도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이를 이용하여 에너지원으로 개발하여 산업활동에 이용하기까지는 그냥 거대한 폭포에 불과했다. 상상력을 지닌 사람이 오기 전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폭포를 보고 갔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을 이용할 상상력이 부족했다. 로터리 클럽이 존재하게 된 것도 잠재적 고객을 발굴하여 법률 업무를 확장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던 시카고의 폴 해리스의 풍부한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 법조계에서는 윤리적인 이유로 광고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폴 해리스의 상상력 덕분으로 일반적인 광고를 통하지 않고 법률 업무를 늘어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지금 운명의 바람이 당신에게 역풍일지라도 상상력을 사용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반전시켜 여러분의 명확한 목표를 더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연은 바람과 함께 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타고 나는 것이다.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 지금까지 설명한 예시들은 분석하면 인간 본성에 대한 긴밀한 연구가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상력의 덕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상상력을 통하여 어떤 사람의 이익에 부합할 때 그 요구는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사실상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루는 한 친구의 차에 동승한 적이 있다. 그 친구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였다. 이를 보고 경찰관의 오토바이가 달려와 친구에게 과속으로 딱지를 끊어야겠다고 하였다. 그 친구는 경찰관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비가 내리는데 고생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 친구랑 10시 기차를 타려고 1시간에 35마일을 밟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자 경찰관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28마일로 운전했을 뿐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의사로 알고 이번에는 봐드리죠. 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상상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관도 제대로 응대한다면 이유를 들으려 할 것이다. 반면 속도 측정기가 잘못되었다고 우기는 운전자에게는 딱지만이 돌아갈 것이다. 상상의 종류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도 있다. 노력이나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령 미국 전역에는 약 16만 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상상력을 이루는데 타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아 수감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하이오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 중에 35년을 복역한 이가 있다. 그는 큰 돈을 만져보고자 하는 욕심에 위조 지폐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정작 손에 만진 돈은 12달러에 불과했다. 잘못된 상상력이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을 묶어놓고 충격을 주면 어떻게 될까 등 쓸데없는 일에 자신의 상상력을 발동하고 이를 실행하려는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할 부류에 속한다. 시간과 상상력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은 유사하다. 그러므로 고객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자신이 고객의 입장일 때는 무엇을 생각할지 연구해보라. 자신을 연구하여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동기는 무엇이고 특정한 행동을 막는 동기는 무엇인지를 발견하면 상상력의 정확한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형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상상력이다. 범죄의 실마리를 풀 때 그가 처음 묻게 되는 질문은 동기가 무엇인가 이다. 동기를 파악하면 대개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이 기르던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5의 사례금을 내걸고 포스터를 붙였다. 며칠이 지나 전응하다하고 간주되던 소년이 말을 끌고 와서 사례금을 요구하였다. 주인은 이 소년이 어떻게 말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여 어떻게 말을 찾았니? 라고 물었다. 그러자 소년은 글쎄요,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내가 말이라면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 봤을 뿐이에요. 라고 답하였다. 전응한 사람이지만 적절한 추론을 하였던 것이다. 전응하지 않고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사실 이 소년처럼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알고 싶으면 상상력을 사용하여 그의 처지에 자신을 놓고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라. 이것이 바로 상상이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공상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사업에는 이러한 공상가가 필요하다. 산업과 전문 분야에도 공상가가 필요하나 공상가는 동시에 행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과 연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칭찬받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대개는 아첨받기도 좋아한다.
그러나 그런 버릇에 빠져드는 것이 건전한 성격과 개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상상력과 결단력의 가치. 당신의 사고는 기존의 발상들을 새롭고 유용하게 결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이 가장 갈망하는 명확한 중점 목표를 확립해 준다.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세우면 이는 상상 속에서 즉각적으로 현실화된다. 이 장에서 제시된 지침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은 성공을 향한 길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침을 따르면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이 명확하면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은 이미 반은 승리한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얻고자 마음먹었다면 승리를 외칠 일만 남은 것이다. 명확한 중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상상력과 결단력이 필요하다. 결단력은 사용할수록 강화된다. 상상력을 통하여 명확한 중점 목표를 창출하도록 하는 신속한 결정력은 어떤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보다 강력하다. 역경과 일시적 패배는 대개 모습을 감추고 있는 축복일 경우가 많다. 이들이 상상력과 결단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배수진을 친 경우와 같이 퇴로가 없고 등 뒤에는 벽만이 존재할 때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이런 경우에는 회피하고 도망하는 대신 싸움을 결심하게 된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습관. 상상력은 신속하고 확실한 결정과 행동을 취해야 하는 긴급 상황에서 최대로 발동된다.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인간은 천재라고 불릴 만큼 신속한 결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상상력을 사용한다. 사실 천재는 상상력의 자극이 어느 때보다 요청되는 상황에서 탄생한다. 응석바지 아이들은 스스로 독립적인 습관을 들이도록 강요되어야 유용한 사람이 된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상상력과 결단력의 실행이 촉구되는 것이다. 레버랜드 웰사이머는 오하이오주 켄튼 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이 교회에서 근 25년간을 봉사하고 있는데 대개 목사는 한 교구에 그토록 오래 머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목사로서의 임무와 상상력을 결합하여 이 조항에 예외가 되었다. 목사가 보통 한 교구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3년이다. 그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5,000명이 넘는 신도로 구성된 주일학교가 있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최대 규모이다. 과거 어떤 목사도 그처럼 신도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주일학교를 이 정도 규모로 키워 장기 봉사를 한 전례가 없었다. 만약 솔선수범과 리더십, 명확한 중점 목표, 자기 확신과 상상력에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나는 그의 비결을 밝혀내기 위해 그가 채택한 방식을 연구하였다. 여러분을 위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회에는 분열과 질시 등의 요인으로 종종 지도자가 교체되는 상황에 이른다. 웰사이머 목사는 상상의 법칙을 적용하여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였다. 이 교회에 새로운 신도가 들어오면 즉시 그 신도에게 명확한 업무를 부여한다. 되도록 그의 성격과 자질, 경험 등을 최대한 살려 업무를 할당한다. 그의 표현에 따르자면 신도들을 교회 일로 바쁘게 해서 서로 불화와 반목이 생길 시간조차 주지 않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경영 활동이나 다른 분야에서도 적용해 볼 만한 원리이다. 테마는 악의 구도,
라는 말이 있듯이 이는 단지 말장난이 아니고 진리를 담고 있는 사실이다. 좋아하는 일을 맡기고 이것을 하느라 바쁘다면 반조직 세력이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주일학교의 신도가 연속해서 2번 불참하면 교회의 위원회는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신도에게 연락을 취한다. 사실 교회의 모든 신도들은 무슨 위원회 업무를 맡고 있다. 웰사이먼은 이렇게 하여 신도들 스스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태만을 점검하며 권한을 가지고 교회 일에 집중하게끔 하고 있다. 그는 고도의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그에 관한 명성은 전국에 퍼졌으며 회사, 은행, 제철 공장 등을 비롯하여 유수의 기관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그를 스카우트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는 그가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의 반증이다. 교회 지하에는 인쇄 공장이 있어서 매주 인쇄물을 찍어 모든 신도에게 배포하고 있는데 이는 신도들의 참여로 권위 있는 소식지가 되었다. 편집과 배급 과정에 신도들이 배치되는데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 신도는 누구나 참여하고 있다. 소식지는 전적으로 교회와 개인 신도에 관련된 기사를 다룬다. 결국 소식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신도들이 한 줄 한 줄 빠짐없이 읽는 효과가 있다. 교회에는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실력이 뛰어나 종종 대형 홀에서 공연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 운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재능 있는 신도들에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는 법은 없다. 자연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것이 자연이다. 성공은 세심한 계획의 결과. 시카고 대학 총장을 역임하던 고 하퍼 박사는 당시 가장 유능한 총장이었다. 그는 그에게 기부금을 모으는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록펠러로부터 시카고 대학을 위해 100만 달러의 기부를 받아낸 것도 그의 수완 덕이다. 그가 뛰어난 지도자였다는 점에서도 하퍼 박사의 기술을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그의 리더십은 운이나 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세심하게 마련된 계획을 거친 결과이기 때문에 이를 밝혀두고 싶다. 다음은 그에게 기부금을 모집하는데 하퍼 박사가 어떻게 상상력을 사용하였는지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학교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수백만 달러의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는 곧 그에게 기부를 할 가능성이 있는 시카고의 유력 인사 명단을 작성하였고 그 가운데 2명을 골라냈다. 그들은 모두 백만장자였고 또한 영원한 맞수 관계에 놓인 사람이었다. 당시 이 중에 한 사람은 시카고 전차 회사의 사장이었다. 하퍼 박사는 정오 시간을 택해 그의 비서가 점심을 먹으러 나간 사이에 태연하게 사무실로 들어갔다. 바깥에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돈주머니에 사무실에 들어갔다. 사장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의 방문으로 놀라고 있는데 쉴 틈을 주지 않고 자기소개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하퍼라고 합니다. 저는 시카고 대학의 총장입니다. 불쑥 찾아와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밖에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허락도 없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과 귀사에 대해 수차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훌륭한 전차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훌륭하신 분이 결국 사후에는 이름을 기념할 만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아시다시피 결국 사장님의 돈은 다른 사람의 수중에 넘어갈 것이고 돈만큼 주인이 바뀌자마자 옛 주인을 기억 못하는 것도 없죠. 그래서 사장님의 이름이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시카고 대학에서 새로운 홀을 지으려 하는데 이 홀의 주춧돌에 사장님의 이름을 새기고 사장님의 이름으로 홀을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의를 진작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대학의 이사회에서는 XC, 그는 이사장의 경쟁 상대이다. XC를 그 대상으로 거론해
하여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을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도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무슨 수를 다해서라도 반대를 꺾을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오늘 대답을 듣고자 온 것이 아닙니다. 마침 지나가던 길에 사장님을 만나 이러한 생각을 밝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이 사안으로 저를 만나고 싶으시면 편하실 때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장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전차 회사의 사장에게 찬성이다 아니다 한마디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사실 그 사장이 말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하퍼 박사가 끊임없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가 의도한 바이기도 했다. 그는 사무실에 단지 씨앗을 심어두고 때가 되면 이것이 싹을 틔울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이러한 믿음은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그가 막 총장실에 돌아왔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저편에는 방금 만나고 온 전차 회사의 사장이 있었다. 그는 하퍼 박사와 약속 시간을 잡았고 둘은 총장실에서 다음날 만남을 가졌으며 1시간 만에 하퍼 박사는 $100만 수표를 건네받았다. 하퍼 박사는 왜소하고 주의를 끌만한 외모를 지니지 못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에게 명성을 가져다 준 그만의 방법이란 무엇일까? 그의 성공도 그가 상상력의 힘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그가 전차 회사 비서에게 찾아가 면담 요청을 했다고 해보자. 그랬다면 그가 연락을 받고 면담이 이루어졌을 때쯤이면 이미 사장은 그의 요청을 거절할 논리적이고 적절한 핑계를 생각할 충분한 시간을 가졌을 것이다. 또 사장과의 면담에서 이렇게 설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시카고 대학은 기금이 모자라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돈을 많이 버셨고 이는 사회에서 벌어들인 만큼 사회에 빚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00만 기부하신다면 사장님의 이름을 새로운 홀에 새겨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은가? 우선 여기에선 사장의 마음을 흔들거나 솔깃하기에 충분한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그가 돈을 벌어들인 만큼 사회에 빚진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제안에 호의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반감만 생기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퍼 박사는 빈틈없는 상상력을 발동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우선 그는 사장에게 사장의 이름을 따 호를 짓는 것에 이사회가 찬성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여 하고 싶다는 동기를 유발하였다. 두 번째로 사장의 적수이자 경쟁 상대가 그런 영예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그로부터 반사적으로 욕구를 끌어냈다. 게다가 하퍼 박사는 사장의 이름을 후세에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여 어필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상상의 법칙을 실제에 적용한 결과이다. 하퍼 박사는 세일즈의 명인이다. 그가 사람들에게 돈을 요청할 때는 돈을 기부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들어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는 이유를 제시할 때 이 기부자를 통해 기부자가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한 강조 방법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경영 활동에서도 응용될 수 있다. 또 다른 성공 포인트로 후세에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호소한 것을 들 수 있겠지만 기부금을 얻기 위한 요청은 언제까지나 사전에 주의 깊게 계획되었고 상상 속에서 충분히 그려봄으로써 다듬어졌다.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에게 명예를 되돌려 주기를 꺼리는 사람에게는 어느 날 기회는 그냥 지나치고 말 것이다.